이강인 사태로 촉발된 위기의 한국 축구. 관계자가 전한 국가대표 내부 분위기는 어떠한가?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제 태국전 명단 발표 11일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강인 사태에 대한 이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좀 잦아들까 싶었는데 잦아들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 국가대표 내부 분위기 과연 어떠할까요?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방송을 통해서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태영, KFA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인 박주호 씨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격을 하고, 나아가서는 김남일, 안정환, 그야말로 월드컵 스타들도 대거 등장해서 사실상 국가대표팀의 내부 분위기를 전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4년 만에 뭉쳐야 찬다에 방문하는 신태용 감독 역시 앞으로의 국가대표팀의 앞날을 전망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예능방송에서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나쁜 말을 할 리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대표를 빛냈던 많은 선수들과 감독진들이 등장하여 팀 내부 분위기를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전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의 감독인 이 토트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SNS를 멀리하라 라는 말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토트넘 선수들에게 SNS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SNS가 인생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최근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4시간 만에 삭제되는 스토리를 보고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사과문에 굉장히 분개함을 느꼈고, 두 번째는 또 사실 그 게시물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사과문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일련의 SNS 활동인데, 만약 이들 축구 선수들이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사태 더 조용히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SNS를 잘 활용한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의 화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지금 뭔가 오묘하게 이 사태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최신 근황은 잦아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강인 충격의 5분 구력이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클럽팀이 파리 생제르맹 PSG가 모나코와의 경기를 했는데 0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 그야말로 무슨 취급을 받았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요, 이번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3번 연속 출전이냐 아니면 제외되냐 라는 말이 많았는데, 선발 출전은 실패했고요. 앞에 2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을 했지만 최하 평점을 받았고, 이번 3번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 자체가 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선발 출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체로 4분 경기밖에 뛰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하면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선수로서 뭐 음바페 선수와 더불어 굉장히 각광받는 아시아 탑급 선수로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고작 4분 경기밖에 하지 못했고, 심지어 득점은커녕 도움도 없이 평점 자체가 평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평점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판단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평점을 줄 만큼의 경기력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왜냐? 4분밖에 뛰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 이강인 선수 그러면 왜 4분밖에 경기를 뛰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두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은 선발 명단이 아닌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이강인 선수는 41분째
교체로서 그라운드를 밟게 됩니다. 결승골을 기록해줄 승부수로 투입이 됐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 승부수로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거 승부를 냈을까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출전 시간이 짧았다라고는 하지만 이강인은 이번 시즌 뛴 경기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화했다라고 합니다. 출전 시간이 짧았던 만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전체 중에 유일하게 이강인 선수만이 평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짧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최악의 사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마치 클린스만 감독의 저주에 걸린 게 아니냐. 유럽파 한국 축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혹평을 받는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지금 태국전 경기를 코앞에 두고 있죠. 과연 이 사태에서 우리가 믿을 건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캡틴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다행스러우면서도 씁쓸하다라는 기분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흥민 선수는 과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기사에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모두가 아시안컵 이후부터 지금 경기력 침묵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황희찬 선수는 허벅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을 두고 보면 정말 클린스만 감독의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자, 이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가락 부상에서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 명단이 많이 공유가 되어 왔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있고요. 황희찬 선수는 필수고요. 나아가서는 양준양 선수도 있었죠. 근데 황희찬 선수 허벅지로 지금 아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해서 이 양준양 선수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부활 여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인 건 최근 손가락 붕대도 자주 푼 상태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 이제는 주전 선수에서도 굉장한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대로 가다간 파리 생제르맹에서 1군 선수가 아니라 벤치에 놓이는 2군, 3군 선수로까지 밀려날지도 모르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경기력이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어서 만약 파리 생제르맹에서 퇴출이 된다면 지금 이 광고 위약금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사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광고 위약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앞으로 승승장구 해야 될 나이대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경기력 저하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 대한 심적 부담감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강인 선수를 지금 다시 소집하여 불러온다고 한들 과연 당장에 있을 태국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굉장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이강인 선수 활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를 불러도 문제, 안 불러도 문제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이강인 선수는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 쿠팡 플레이에서는 또 메인 화면에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삭제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메인으로 있었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생중계해주는 쿠팡 플레이에서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은 딱 하나죠. 여전히 여론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용서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 못 받았겠습니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진심으로 사죄했다라면 여론이 어땠을까요? 당장 태국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강인 선수 빨리 용서하고 빨리 소집해라. 이러한 운동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강인 선수를 지금 소집하라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경기 저도 좋으니까 이강인 선수 부르지 말래요. 지금 이 기사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넣고 고심하는 황선홍 감독. 성적만 보고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건 아닌가. 자, 기사를 보면 황선홍 남자 축구 대표팀 임시감독이 화제의 중심인 이강인 선수를 선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 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굉장한 기대를 모았던 황선홍 감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엄청나게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팀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뒤 경기력과 근무 태도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됐고 당장 21일, 26일 태국을 상대로 하는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2번 연속 경기를 해야 하는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그 자리를 앉았는데 중요한 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요. 이강인 선수를 일단 뽑지 말고 좀 자숙하고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여러 관계 해결에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계자들의 시각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선배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차라리 3월 달에 당장 선발하는 게 낫다. 봉합되던 관계를 확실히 붙여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면 사과가 무색하게 다시 그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가 공개 사과를 받아줬으니까 이 A매치에서 이강인 선수를 배제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다 같이 만나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징계 형태로 이강인을 배제하게 된다면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내규에 따른 발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선발 여부를 황선홍 감독에게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미루지 말고 차라리 빨리 투입시키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순서는 이게 맞죠. 징계를 하고 진상조사와 내규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동네 축구지 무슨 국가대표 축구협회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얼굴에 손까지 날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형사범죄의 형법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축구협회는 똑같이 대응을 할 것이고 똑같이 그냥 등 떠밀려서 화해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축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선홍 감독은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순리대로, 그리고 황선홍 감독에 대한 기대대로라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미루자라는 주장도 많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아마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와중에 탁구팸 3인인 설령우 선수는 또 이러한 말을 해요. 3월 달에 태국전에 대표팀에 뽑힌다면 기쁠 것이다. 자, 이 설령우 선수도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탁구팸 3인에 대해서 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한 설령우, 정우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거대해지고 있지 않냐. 이 두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설령우 선수가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탁구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화해 받아주고 넘어가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그저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란다. 황선홍 감독의 이 투잡이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 달에 또 올림픽 축구단을 맡아야 하는데 이 와중에 임시감독으로 국가대표단까지 맡았으니 이거 문제가 없겠냐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특히나 이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뭐 사실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두 팀 다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무의미한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뭐 책임지겠다라는 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저 올림픽 대표팀과 모두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야 한다. 사실 축구 관계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팀의 선배인 김진수 선수가 나도 이강인 선수에게 사과를 받았다.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막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론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팀 내부의 선배들과도 다 화해를 했구나. 소집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들이 엄청나게 여론 형성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과연 이강인 선수 지금 소집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어떠한 처벌도, 그 어떠한 징계도 없이 고작 사과문 한 장과 사진 한 장으로 퉁치는 이 협회의 무능함, 나아가서는 축구계의 이 패단,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요,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소집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떤 말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황선홍, 이강인 동시 자진 사퇴. 속보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김판곤, 이영표가 공동 발표를 했고 두 사람 다 국대 자격을 박탈하겠다. 자,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썸네일을 가짜뉴스와 좀 비슷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거 가짜뉴스구나 아실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 아닙니다. 황선홍 감독 이제 임시감독 선임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진 사퇴를 한다? 김판곤 감독과 이영표 감독이 나선다? 자, 이영표 선수는 지금 이번 국가대표 사퇴와 관계도 없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판곤 감독님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야의 강자다, 지도자로서의 이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로가 끌렸던 걸까요? 지금 이 김판곤 감독님이 나서가지고 이영표 선수와 함께 코치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가 자진 사퇴했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사 같지도 않은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 불안함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집 반대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전국체전은 항일운동의 일환이다. 황의조처럼 이강인도 대표팀에서 당연히 빼야 한다. 보이시죠? 황의조처럼 이강인도 대표팀에서 당연히 빼야 한다. 무슨 말인가? 황선홍 감독, 이강인에게 네가 직접 사과해라 권유했다고 사건 직후 이강인에게 징계를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항의조가 제외됐듯이 대표팀에서 이강인 역시 당연히 빼야 한다. 자, 바로 기자들과의 3일자 특집 뉴스 파노라마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황선홍 감독이 보니까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연루된 탁구 게이트라는 게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한테 가서 전화해서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 너가 직접 사과해라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황선홍 감독이 권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이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출전 티켓을 따냈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틀린 내용이 있죠. 제가 전달드린 것처럼 황선홍 감독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화해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냈다. 이것이 좀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말을 해요. 만약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강인 선수 요즘 축구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앞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 최근 경기력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2번이나 출전했지만 최하 평점을 받았고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강인 선수를 불러온다 한들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 예선전이건 올림픽전이건 사실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가 이거다.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축구협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사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선 파리올림픽에 출전 티켓을 따내면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키고 싶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참 빠르게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어떻냐. 요르단전을 앞두고서 준결승전을 앞둔 상황에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냐. 정말 괜찮은 선수인데 최고의 선수가 겸손하며 아버지 말이라면 철두철미한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손흥민 선수가 그런 멱살잡이 얘기가 나왔겠느냐. 거기에 손이 날아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이 함께 이어지죠? 결국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여기에 대한 말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 하더라. 많이 지키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결국 황선홍 감독은 고민이 많을 거다.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빼야지. 지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 왜 이강인 선수를 내버려 두냐? 대한축구협회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윤리 규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것은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징계를 주게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명예 실추가 있었지 않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황선홍 감독은 가장 큰 고민에 빠져있지 않겠나. 특히 태국과의 경기는 전력상 우리가 쉽게 이길 걸로 생각이 된다. 즉 이강인 선수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6월 달에 있을 A매치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미리 징계를 주고 그 사이에 자숙을 시키고 그런다면 좀 괜찮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 태국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축구 경기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된다. 좀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강인 선수 태국전에서 굳이 필요한가? 이런 전력상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있을 6월 경기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있을 경기들에서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죠.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경기력 저하가 많이 되어 있지만 만약 폼이 다시 올라올 경우 경기 승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강인 선수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도 저 역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을 거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다시 헐헐 날고 있습니다. 손흥민 원톱 다시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좋은 경기력을 펼쳐왔던 브라질의 공격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히샤 룰리송,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브라질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되면서 다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라면은 당연히 최전방에서도 날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팀원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그 자리를 메우고도 남지 않겠나. 자,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주장 역할도 해,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해. 사실 이런 선수 나라에서 한 명씩 찾기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서 다시 소집에 응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11일 날 확정 발표가 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니죠.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경기력 저하에 대한 문제점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강인 선수 왜 이렇게 지금 부진한가? 세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 초반의 부상. 두 번째, 시즌 중 두 번의 국제대회. 세 번째, 윙어가 아니다. 윙어가 아닌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시아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개막전에서도 선발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더 부상이 있었다.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했고 재활에 전념했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강인은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에 참가하느라 잠시 팀을 떠났고 단기 대회인 만큼 일정은 PSG에서 소화하는 것보다 빡빡했다. 아시안게임은 부상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경기에 자주 나올 수는 없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단 1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뛰었다. 게다가 연장도 2번이나 하면서 체력 소모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번의 경기 또 부상 등이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저하를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윙어, 즉 양쪽 날개라고 하죠. 사이드에서 치고 올라가는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뭐 그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최근 이강인은 손흥민과 불화로 인하여 많은 악플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경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강인 선수는 지금 현재 이 경기력 저하의 세 가지 이유가 정리가 됐습니다. 잦은 경기, 부상, 그리고 많은 악플 비판들. 근데 이거 이번 경기에 만약 태국전이건 6월달에 있을 경기에건 참여를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는 다시 돌아왔을 때 경기력을 회복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경기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경기 내내 정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제가 누구도 말씀드렸죠? 바로 탁구팸 3인 설령우, 정우영. 자, 이 두 사람은 소집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 간단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죠.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개막전 승리에 축포를 터트린 아타루.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K리그 개막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우 선수가 있는 울산 HD팀의 아타루 선수가 승리 축포를 터뜨렸다는 기사인데, 보니까 설령우 선수가 바로 포항과의 경기가 있었던 이번 개막전 경기에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령우 선수가 득점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령우 선수의 K리그 경기를 말씀드리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의 코치진을 확정시켜 놨습니다. 선수 명단 발표는 언제냐? 11일이죠. 자, 이 코치진이 전부 다 확정이 됐어요. 월드컵의 코치진이 확정이 됐고 임시 감독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코치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수 명단 발표가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탁구팸 3인 이강인 선수까지 넣을게요. 이 3명을 과연 전부 다 소집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11일까지 황선홍 감독은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설령우 선수가 지금 K리그 개막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설령우 선수 하면 제가 최근 박주영 선수와의 이 불화 장면을 설명드렸을 만큼 글쎄요, 이강인 선수 못지않은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령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소집이 될까요? 사실 K리그 개막전 바로 황선홍 감독이 바로 선수를 점검하러 K리그를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번에 있을 태국전을 대비하여 어떤 선수들을 뽑아서 과연 이것을 상대해 나갈지를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서 확정 지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설령우 선수가 득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설령우 선수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겠죠. 왜일까요? 바로 이 3명은 항저우 때 금메달을 목에 건 멤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력적인 면에서 호흡도 잘 맞고 신뢰가 가는 멤버들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3명이 탁구팸이에요. 자, 이 3명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3명은요 굉장히 친숙한 사이이고 굉장히 친숙한 사이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물병 사태의 주범들이기도 합니다. 탁구 사태에 이어서 물병까지 첩첩산중의 상황을 만들어낸 이 3명을 만약 전부 다 황선홍 감독이 소집을 하게 될 경우 이거 아마 뒷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도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이 궁금했던 이 김영권 선수가 설령우 선수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우가 참하고 좋은 분이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황선홍 감독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자 설령우 선수가 참하고 좋은 분이다 라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홍명보 감독님도 황선홍 감독님과 친분이 깊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황선홍 감독이 궁금했던 김영권과는 달리 잘 알고 있는 설령우 선수는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눈치다.
개인적으로 황선홍 감독님과 아시안게임을 같이 참가했으니 원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 감독님도 내가 뭘 잘하는지 아시기에 대표팀에 뽑힌다면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설령우 선수나 정우영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사실 이 탁구팸 3인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책임은 황선홍 감독이 지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 전가를 협회에서는 오로지 황선홍 감독에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이강인 선수, 설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가 황선홍 감독 소집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예뻐했고 좋은 결과를 냈었던 감독님인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이 3명 또는 이 중에 몇 명이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전북 주장으로 출발 김진수, 이강인에게 사과를 받았다. 대표팀 동료들과는 연락 중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K리그가 지금 개막전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북팀도 경기를 가졌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김진수 선수인데 사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당시에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고 이 선수를 위로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습도 이렇게 당시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선수들끼리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바로 이 김진수 선수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선수들끼리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축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황선홍 감독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으로 정리를 한 차례 한다. 만약 김진수가 다시 부름을 받는다면 기묘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분위기가 전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선수들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달라진 것이라면 감독님이 새로 왔다라는 것을 빼면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은 있을까 싶어 질문을 하자 김진수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수들끼리 연락은 자주 하고 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의 일들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잘 지내고 있냐 정도의 말들만 하고 있다. 최근에 황희찬이 다쳐서 연락이 왔었다. 이런 말도 있고 특히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이외에도 선배와 동료들에게 모두 사과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 김진수 선수는요. 저는 사과를 받았다. 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탁구장 게이트 사건 이후 K리그 개막전에 나선 대표 선배들 과연 이강인의 복귀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면 보이콧하겠다라는 고참 선배들도 있었다라는 기사가 명백하게 나왔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황선홍 감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이 탁구팸 3인을 소집하게 된다면 이거 과연 선배들이 잘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화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수단의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강인은 주장 손흥민에게 사과는 물론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에게 모두 사과 전화를 돌렸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 역시 받았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라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표팀 선수단의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사과와 별개로 대표팀의 기강을 무너뜨린 행동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것이 징계로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만약 소집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징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고 황 감독은 이강인을 이끌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군 좋은 기억이 있음에도 이강인 선수를 태국전에 소집한다면 거센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거 대표팀 선배 선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경기를 뛰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정말 최악이지만 제2의 탁구 게이트가 생기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상처가 봉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임시방편으로 그냥 호칩케스로 스탬플러로 탁탁 상처 부위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임시로 막고 있을 뿐 이거 꼬매고 붕대 감고 치료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